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증시 장 초반 반등에 나선 듯했으나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와 미국 이란 갈등 부각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또 한 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 7,000선마저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은행이 반도체 경기가 고점을 통과하고 이제 하락할 것이란 이른바 반도체 고점론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은은 AI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공급 확대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며 이번 확장기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쟁적 투자가 이를 견인하고 있기에 과거의 확장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은 2023년 3월 이후 4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이전 5차례 확장기의 평균 기간인 29개월을 이미 상회했음에도 확장세가 훨씬 강해짐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I 기술 확산 속도와 범위, 수익성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들은 대체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반도체 수출이 2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전체 수출 역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3.9% 증가했으며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달의 286억 달러도 곧바로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보다 193% 급증해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달의 111억 달러도 재차 경신했습니다. 전세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로 지난해 대비 17.8%포인트 높아졌고 승용차 수출 역시 19억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5.7% 늘어났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수입액은 23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7.4%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6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액이 80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4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예상치인 65조 원을 8% 밑도는 규모로 경쟁사 대비 HBM의 매출 비중이 높아 시장 평균 대비 평균 판매 가격 상승률이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역시 기존 대비 각각 9%와 11% 하향 조정했는데 이에 대해 선실적 우려로 인한 하향 조정이 아닌 체결된 장기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가격 가정을 현실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점은 수익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장기 공급 계약 확대는 메모리 산업의 오랜 약점이었던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있으며 계약 기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HBM의 생산 라인 확대로 인한 캐퍼 잠식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높은 수익성을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또 한 번 검은 월요일을 나타내며 힘겨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작은 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투톱 크게 흔들리자 경계심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반등을 줄 수 있는 큰 소식들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맞는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 저희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대비했다. 주가도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이제 이번 주에 ADR이 상장되고 나서는 시장이 어떨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요. 지금 계속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이탈해버렸고 코스닥도 지금 다시 800포인트 아래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오늘 SK하이닉스에 많이 집중되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SK하이닉스
성공적 대비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 떨어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자, 시장의 움직임이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하고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오늘 시장이 사실 반도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것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베트 소별, 이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라는 큰 빅 이벤트가 소멸된 것도 분명히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주말에 보셨겠지만 SK 하이닉스 ADR 상장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티커가 SKHY 이렇게 정해졌고요. 최태원 회장이 CNBC에도 출연하고 블룸버그에도 출연하고 인터뷰를 여러 가지 했지만 마지막에 또 우리나라 기자들,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서 또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4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ADR 상장을 했는데 ADR 공모가가 149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가를 지키겠다. 149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기업의 가치를 계속 재평가하고 성장시키고 하려는 앞으로의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관심이 많았던 것은 국내 SK 하이닉스에 대한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290만 원까지 거의 300만 원까지 갔던 SK 하이닉스. 물론 오늘은 200만 원 아래로 지금 좀 떨어졌는데 만약에 국내 투자자들의 요청이 있다면 SK 하이닉스의 본주 액면 분할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DR 상장이 기존의 한국의 본주의 가치를 빼앗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명확히 했고요. ADR도 올리겠지만 국내 본주의 주가도 역시 같이 상승의 이런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는 건 더 많은 투자자들, 주주들이 들어오라라는 그런 이 허들을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여전히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최태원 회장은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객사들과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사이클에서는 이제 벗어난 메모리 시장. 현재 AI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아직 유아 수준이다. 우리의 인간의 나이로 치면 한 4세, 5세 정도 수준밖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막대한 학습도, 출원도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가 매우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 투자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지난 6월부터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가 매우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미국 쪽에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을 꺼내놨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가격 상승, ASP,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애플, 메타, 구글 이런 쪽에서 자꾸 이제 메모리가 덜 필요하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 쪽에서 계속 노이즈를 줬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메모리 주도권을 우리가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을 조금 달래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ADR 상장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메모리 공장을 추가로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화해 제스처나 손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애플의 차세대 차기 CEO를 만나기로 했고 다른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EO도 좀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뭔가 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펩 투자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 실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 많았는데 주가가 오늘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이벤트 소멸성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오늘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리포트가 하나 시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 이제 LTA 뭐 장기 공급 계약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는 실적의 추정치를 조금 낮춰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상치를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는 380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비중 확대 의견, 뭐 PBR, 목표 PBR 6배 수준으로 잡아도 여전히 좋은 건 맞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실적이 낮춰지게 될 것이냐. 일단은 2분기 시작 컨센서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매출 80조 원대, 영업이익 60조 원대 살짝 넘을 것이다. 물론 QOQ, YOY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SK하이닉스 65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눈높이를 낮춰잡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 왜 그런 전망을 내놓았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SK하이닉스는 HBM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쏠려 있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요인은 D램 가격이 올라가는 거,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금 실적의 피크를 쳐 올리는 그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 말씀드린 것처럼 HBM4, HBM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D램, 낸드 쪽의 비중이 이 SK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이것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할 거다. 그러면서 60조 원이 살짝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결국에는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이게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뭐 올해 하반기나 그쯤에 가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의 실적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보다 중요한 것은 3분기나 4분기에 SK하이닉스의 HBM4 판매량이 어느 정도의 실적에 반영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1보 후퇴해도 3분기, 4분기에는 2보, 3보 전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2분기의 잠정 실적 예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더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의 오늘 주가 200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이거 이제 200만 원 아래는 진짜 싼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AI 슈퍼 사이클, AI 사이클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한 그런 리포트도 오늘 나왔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우리가 AI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1년 단위로 끊어보니까 상반기에는 매우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조정을 받더라라는 패턴을 찾아냈다라고 하네요. 자, 2023년에 이때 이제 엔비디아가 막 치고 올라오면서 SK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하반기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횡보하는 장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여러 가지 IT 행사들도 많고 AI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성장 사이클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보통 상반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타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진짜 맞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죠. 2024년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2023년 하반기에는 횡보하다가
다시 2024년 상반기에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니까 2024년엔 주가가 더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저 때는 2014년에 엔캐리 청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지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어쨌든 ASML 실적에 또 충격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반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ASML 공교롭게 실적이 또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게 뭐 늘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SK하이닉스 상반기에는 별로였지만 하반기에 시장이 너무나 좋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2026년 상반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지금 200만 원 이탈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어떨까요? 자,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캐펙스 투자 둔화 우려 너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 많고요. 상반기에 강한 빠른 상승 이후에 수급 쏠림 불안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AI 사이클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차피 하반기가 SK하이닉스가 늘 지지부진했으니 약간은 비중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상반되게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ADR 상장으로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의 역대급 자금을 조달했다. 이 엄청난 달러 폭탄이 이번 달 중순부터 한국 외환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진다. 고환율로 신음하던 국내 외환 시장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자금은 코로나19 당시 시장을 구했던 한미 통화 스와프, 실제 공급액인 198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쏟아부은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부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내 투자용 원화로 환전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막강하다. 외환 시장은 이미 1,560원 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앉으며 선반영 효과를 냈다. 전문가들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하루 10억 달러씩 분할 환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달러 공급 효과는 오는 8월에서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이번 SK하이닉스의 달러 공급을 하반기 외환 시장의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올해 300조 원대 영업이익 전망과 함께 AI 반도체 투자 여력도 한층 커졌다. 40조 원의 달러 폭탄이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된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려운 시장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기회를 찾아야겠죠. 오늘 돈 되는 섹터, 어떤 섹터가 눈에 띄는지 손창현 팀장님의 첫 번째 선택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를 유통하는 쪽의 업체들을 살펴볼 반도체 유통 섹터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게 무너지고 있고 소부장들도 지난주까지 좋다가 오늘 또 동반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그다음 유통을 오늘 또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팀장님?
유통은 제가 얘기를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파운드리 쪽, 소재 쪽 다 모든 섹터 얘기해드렸었던 네. 것 같은데 유통 관련돼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해드리지 않아서 유통 관련주들을 왜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해드리러 좋습니다. 가져왔고요. 일단 뭐 반도체 D램, 낸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도 수익성이 상당히 좀 고무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은 나름 유통 관련된 업체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2분기 때도 여전히 뭐 낸드 가격이라든지 D램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년 내에 2배 증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쇼티지는 계속될 것이다. 못해도 한 5배에서 6배 정도 증설을 해야 이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D램이라든지 낸드는 증설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쇼티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재고를 축적해 놓고 있는 유통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많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에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코스닥의 뭐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는 반도체 유통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대형주 뭐 메모리 쪽도 봐야 되고 HBM 쪽도 봐야 되고 소부장단도 봐야 하는데 이제는 그 낙수효과 수혜를 반도체를 유통하는 업체들까지도 살펴봐야 할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할 상황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그러면 종목, 반도체 유통 쪽은 또 사실 시청자분들이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들 봐야 돼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메커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메커스는 뭐 아날로그 비메모리 쪽 반도체를 주로 유통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이제 FPGA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가능 반도체를 주로 많이 유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MD라든지 르네사스에 대한 제품을 주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빅테크 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1분기 실적도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2분기 때도 이 추이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미래반도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고점에서 역시나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적이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됐느냐? 전혀 실적은 우호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메모리 쪽, 낸드 쪽,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을 취급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미래반도체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반도체와 메커스 하나씩 이 반도체 유통업체 살펴봤고요. 그러면 반도체 유통주 중에 가장 또 자세하게 보고 계신, 주목하고 계신 토픽 종목은 뭘까요? 네, 첫 픽 종목은 유니트론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유니트론텍. 이 회사는 이제 현대가 쪽 관련돼서 현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현대 BNG 스틸의 부사장님이죠. 이제 정문선 대표가 이 현대 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현대 엔터프라이즈가 지분을 상당히적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동사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장용 반도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용 반도체 현대차 쪽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완전하게 현대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로봇 피지컬 AI나 이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현대가 그룹에 대한 반도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수용을 하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토르트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실적이 완전하게 좀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때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는 뭐 이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봤을 때 떨어지는 만큼 다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5,000원 내외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5,100원 제시를 해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손절가를 한 4,800원 정도까지 낮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7,000원 선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트론텍을 이 반도체 유통 쪽에서의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반도체 유통 쪽으로도 이제 눈을 조금씩 시선을 옮겨보시면서 투자의 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손창현 팀장의 선택은 뭘지 공개합니다. 자, 오늘 은행 섹터를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로 주셨어요. 오늘 뭐 시장이 어려운데 사실 은행주, 금융지주사들은 오늘 주가가 선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거 보면 지금 다 막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자, 이제 뭐 금리 인상의 사이클 이런 걸 보고 시장이 또 성장주들이 멈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주들이 주도주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이제 시장이 원체 좀 어지러운 상태라 네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수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6일이 금통이에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뭐 역시나 뭐 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은행주들에 대한 성과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70%가 증가를 했다라는 점. 뭐 물론 반도체의 쏠림 현상이 컸기 때문에 이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좋았지만 그래도 사상 최초 월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점은 그만큼 경기가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가 3% 정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환율도 조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계속 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계 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가 늘었는데 여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4조 5천억 정도 증가가 됐고 신용대출이나 기타 대출도 3조 7천억 정도 증가가 됐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서 레버리지 주식 투자에 가담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금융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은행 시점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지점을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이 되는 쪽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줄어들고 수익성적인 측면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인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뭐 미국은 뭐 아직 뭐 확실하게 방향성을 뭐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이번 주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금융주들이 요즘 좋은 분위기, 금융지주사들이 특히 좋은데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BNK 금융지주 BNK.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동산 이제 부산은행의 전신 이름이 바뀐 그런 회사인데요. 역시나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700억 이상의 자사주 매입과 연간 배당 수익이 약 4.7% 정도 되고 있어서 뭐 가만히 앉아도 배당 수익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00원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PBR이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대한 뭐 실적이 관련된 수급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BNK 금융지주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종목은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뭐 안정적인 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3,400억 정도 배당, 그리고 하반기에는 8,0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만약에 금리 인상이 16일 날 단행이 됐을 때 추가적인 고점을 한번 갱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신한지주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한지주와 그리고 또 지역은행 중에 BNK 금융지주 하나씩 봤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코스피 낙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일단은 시장이 잠시 좀 쉬고 있는 상태로 돌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또 어떻게 이 낙폭을 좀 만회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방어적인 포트나 전략도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금융주들을 살펴보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자, 그럼 탑픽 종목으로는 은행주 뭐 볼까요? 역시 딱 은행하면 떠오르는 회사입니다. KB금융을 KB. 좀 봐야 될 것 같다. KB금융은 오늘 다른 금융지주, 다른 은행 관련된 기업들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고 추가적인 고점을 오늘 또 갱신을 한 상태다. 그런 점에서 우상향에 대한 추세의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유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2.8%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8%의 수익도 같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추정 순이익이 1조 9,700억 정도 될 거다. 이게 이제 지주사를 설립하고 나서 2조 가량 되고 있는 최대 수익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면서 추세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20만 원 안착하고 22만 원까지 1차 목표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를 해볼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시장에서 이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 가장 또 잘 방어할 수 있는 포트의 한 종목으로는 금융주, 그 안에서는 KB금융을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 오늘도 시장이 어려운데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KB금융입니다. 목표 주가 22만 원 신고가 행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조금 전에 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8% 이상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들어서 7번째로 발동이 됐습니다. 현재 주가가 좀 무섭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도 오전에는 좀 강한 흐름 보이나 싶더니 이내 하락 전환하고 나섰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현재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양 지수 흐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오늘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좀 주가가 미끄러져 내렸는데요. 7.96% 현재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 2달 만에 7,000선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현재 6,880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 장 초반만 해도 1%대 상승이었고요. 강세 탄력을 좀 붙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락 전환을 했고 현재 코스피 시장과 함께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4.3% 하락하면서 801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힘을 내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급락뿐만 아니라 시총 1위에서 5위까지 대형주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매도, 현재 매도 폭탄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2조 2천억 원대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기관은 5,700억 원대 오늘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은 그래도 저가 매수에 좀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은 2조 7천억 원대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도 합쳐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특징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일단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이 이란의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에 대해서 2차 공습을 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3에서 4%대 급등을 하면서 정유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SK 이노베이션 6.03% 다시 상승하고 나섰고요. SOE를 5.15% 오르면서 현재 13만 8,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S증권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SOE의 이 실적 전망,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까지도 좀 호실적 전망이 유지된다,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14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해상운임 이 상승 기대감에 붙어가면서 해운 관련 종목들도 오전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현재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오전부터 장 초반부터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흥하해운 5.43% 상승하면서 현재 1,82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는 0.25%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다음 특징 테마도 살펴보시죠. 이 폭염이 좀 이어지면서 그리고 여름철, 본격적인 여름철에 좀 들어서면서 여름 관련된 테마로 폭염 관련해서 냉방, 제습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관심을 받아갑니다. 지난주에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위닉스는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관련된 종목입니다. 29.97% 현재 상승하면서 4,440원 선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제습기를 중심으로 좀 가격 상승에 있어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세코는 현재 창문형 에어컨 랠리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권에서 폭염 피해가 극심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에펠탑을 조기 폐장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의 수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계속 상승 탄력 받으면서 2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신일전자도 현재 21% 급등세, 후웨이도 2.45% 상승하면서 92,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 전자제품에 대한 이 상승 랠리 기대감뿐만 아니라 오늘 또 개별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재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이 AI 서버 렉을 맞춰서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르면 내년에 양산하겠다라고 했고요. 현재 서버 렉 기대감까지 강세 탄력 받으면서 2%대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장의 분위기를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님 네. 그동안 저희 끌고 오는 종목들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이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자신들의 어떤 성과, 인센티브가 결정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편입을 시키고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는 한정되는데 그 두 종목 또 이제 종목이 다 시총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편입을 시키려면 다른 종목들 이제 배제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외에는 이제 다른 종목을 편입시켜서 이제 수익률 내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 두 종목만 보더라도 결국 이제 저는 주로 이제 SK하이닉스를 주로 말씀드리니까 SK하이닉스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ADR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상장했는데 오늘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서 왜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뭐 말씀을 언급을 좀 해주셨으니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거 보시고요. 공개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ADR 상장은 뭐 저도 지난 금요일 밤에 막 생중계도 보면서 뭐 예.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뭐 어쨌든 ADR은 뭐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예. 긍정적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그냥 단순히 이벤트 소멸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반도체에 대한 악재들의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예. 보세요? 일단은 뭐 일각에서 이제 ADR에 상장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그 호재가 사라지면서 이제 오늘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대규모 투매했다라는 시각은 이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기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고 네. 그리고 ADR 상장이 만약 그 시각에 맞다면 오늘 이제 밤에 이제 열리는 나스닥 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ADR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다면 ADR 주가가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전까지도 이제 차트를 보면은 금요일날 종가보다 좀 더 올라갔어요.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각은 맞지 않고 너무 이제 투매를 하니까 뭐 이게 공포에 질려서 이제 뭔가를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걸 좀 갖다 붙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갖다 외국인들 왜 이렇게 투매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확실하진 않지만 하늘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하늘에서 금리를 인상해주면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지금 1,500원대에서 더 밑으로 내려서 1,400원대 내려간다. 이러면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자기가 이미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을 해놓은 종목을 갖다가 팔아서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거기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그 유인책이 생기죠. 네. 그 부분이 좀 클 것이라 보고 두 번째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외국인들하고 제가 뭐 이렇게 싸잡아서 말할 건 아니지만 어쨌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이 뭐냐면 쉽게 생각해도 결국 이제 풋옵션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투탑이 갖고 있는 코스피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냥 옛날처럼 선물 옵션, 코스피 200의 선물 옵션을 갖고 그 투자를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주가를 떨어뜨리면은 거기서 이제 풋옵션 미리 사놨으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근데 다 알다시피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두 배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지금 심할 때는 SK하이닉스 하나만 보면 현물 거래량의 25%가 두 배 레버리지 ETF가 만든 거래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선물 옵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두 배 레버리지 ETF를 갖다 활용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리고 거기서도 심지어 수익을 갖다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이 점이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어떤 강력한 이제 욕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누군가 받쳐서 예전에는 누군가 받쳐서 이거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 끌어올렸던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 예전에도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냐? 개인들이었는데 개인이었죠. 개인들은 지난달부터 너무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런 사이드카, 생기니까 점점 이게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뭐 정확한 뭐 수치는 제가 계산해보지 않았지만은 지금 일세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코스피가 7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은 지금은 이제 체감은 이제 코스피가 얼마냐? 지금 이미 3천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그렇죠. 계산하면 그러면 타당성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사실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없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시장의 경보음이 들리니까 이 경보음이 들리는 주범주 하나 누구냐? 두 배 레버리지 ETF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한 달 넘게 방치하고 있었고 지지난주에는 이제 금감원장이 마치 이전 정부에서 항한 것처럼 본인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인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거 지금 누구의 그러니까요. 책임인지 모르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갖다가 흔들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돼 있다.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가 이런 것을 주도면밀히 관찰을 해서 국민연금이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운영위를 열어서 그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놔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언제적 기준이냐? 코스피 3천 시절에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럼 7,000피 안 맞죠? 이런 것들을 갖다 융통성있게 바꿔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지 않았다. 제가 기재부의 지난 수년간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기재부만큼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 폄하하는 기관이 없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어떤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외국인들이 그 플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긴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29일이죠. 29일 날 이제 잠재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지난주 삼성전자가 89조 엄청난 실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갖다가 넣었기 때문에 89조가 나온 것이지 옛날 기준하면 110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실적이 발표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었던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의 무능,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더 이상 포털 담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빨리 민첩하게 개입을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난주에 청와대 쪽에서는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뭐 수정안, 개선안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믿을 구석이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답답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어쨌든 외부적인 변수나 상황들이 좀 좋지 않게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뭐 외부의 상황은 언제든 개선될 가능성, 그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나 기본적인 업황이나 AI 사이클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래도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와중에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를 일단 평균보다 컨센서스보다 낮게 네. 2분기 시제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그 예치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실적을 갖다 예측하기는 쉬웠다. 왜냐면은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있었고 지금 마이크론을 비롯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은 웨이퍼를 갖다가 생산을 해서 만들기만 하면 다 족집 팔려요. 그럼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이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이제 55조 원이었는데 다만 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웨이퍼 규모를 100이라 친다면 마이크론은 5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72쯤 됩니다. 이런 웨이퍼 물량 갖다가 정확하게 환산해 보면은 SK하이닉스는 사실은 인센티브를 갖다가 문제가 없다. 인센티브를 갖다가 충당하지 않았다면 2분기의 잠정 실적은 70조 원대 후반으로 중반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니 왜냐면 마이크론이 있으니까요. 마이크론이 네네.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때문에 이제 89조 나온 것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옛날 없었던 기준 한다면 110조 원 나온 것이 맞았고 근데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70조 원대, 60조 원대 중반이라는 것은 그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오늘의 하락을 갖다가 조금 뭐 크게는 아니겠지만 조금 이제 하락시킨 요인이 되겠지만 결국은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최소 언제까지는 뭐 이렇게 끝나겠느냐라고 봤을 때 29일 SK하이닉스 잠정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발표하면서는 분명히 이제 이 모든 종집을 찍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도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할 때인데 네. 빅테크 실적을 발표할 때 전 실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빅테크의 가이던스. 우리가 다음 분기에는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왔는데 약간 겁이 나요. 이런 어떤 톤 다운을 하면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아직까지 그 AI 혁명과 그 전쟁이 지금 뭐 3회도 야구 9회로 치면 3회도 안 끝났거든요. 여기서 멈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염려하실 필요 없고 가장 확실한 거는 29일 날 SK하이닉스 잠재 실적이 나오는데 저는 분명히 70조를 넘길 거라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때가 찍히면 SK하이닉스 확실히 주가가 올라갈 텐데 다만 이제 ADR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SK하이닉스의 본주와 보통주사에서는 그것도 정부 당국이 아직도 안 정한 것 같아요. 뭘 안 정했냐면 우리 여기서 본주를 샀을 때 ADR을 바꾸는 것을 갖다가 네. 원론적으로는 SEC의 SK하이닉스가 미국 SEC의 그 제출한 공시를 보면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쨌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금융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자이트 문제니까 환율에 사실 져야 되거든요. 보통주를 갖다 ADR을 바꾼다는 달러 나가는 예, 거죠. ADR을 보통주 바꾸면 괜찮아요. 그러면 오히려 환율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그렇다 할지라도 한 15% 정도는 이제 차이가 가면서 쭉 평균에서 갈 공산이 높다. 만약에 설령 이제 금융당국의 그런 어떤 조치를 네. 취할지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호진 대표님의 의견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